이번 순서는 숫자와 통계 또 데이터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은 오랜만에 빅맨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만입니다. 아우, 그동안 왜 이렇게 빅맨께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지 않으신 겁니까? 다사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다 사망했다고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이제 빅데이터. 서울 여성 10명 중 4명은 내모를 한다. 자, 오늘은 맞춰보셔야죠. 오늘은 좀 어렵다. 해가 바뀐 만큼. 서울 여성 10명 중 4명은 김성수의 시시각각을 본다. 좋네요. 좋네요. 예. 정답. 10명 중 4명은 혹시 네. 결혼을 안 한다. 비혼을 선택한다. 예.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답 말씀드리고 갑니다. 예. 월세 살이를 한다. 정말요? 네네. 10명 중 4명이나? 네. 뭐 월세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예. 그만큼 힘든 경제적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월세 형태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남성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지 차이를 보시면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예. 서울 여성과 남성의 주거 형태를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45.6%. 근데 예. 남성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요. 근데 점유 형태가 중요한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43.8%. 또 남성의 경우에는 50.1%인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 대개 집을 이 소유로 등록을 할 때 남성으로 많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우에 단독주택에 많이 사는 경우는 예. 주로 단독주택의 월세 형태가 많습니다. 저렴한 월세가. 그렇네요. 그러다 예. 보니까 1인 가구라 치더라도 예. 같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여성들은 더 열악한 월세 형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 단독주택이라는 거에 다가구가 포함이 되면 저 퍼센터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의 월세는 이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새빵. 이러면서 1인 가구의 여성들도 또 쉽게 월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집을 소유할 때도 이 유산의 개념 또는 집을 사준다는 개념, 결혼할 때 좀 더 이 집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일 때 남성들을 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차이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인 불합리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20대에서 60대 이상을 딱 이렇게 본 건데 그냥 좀 20, 30대 또 40대 이상 이렇게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월세가 많을 것이다.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73%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 거의 없다는 것은 보증금마저도 부담이 된다라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아니 이게 뭐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월세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나아지겠거니 하지만 50대까지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다가 60세 이상이 되어만 자가의 비중이 46%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성들이 자가를 소유하는 것도 남성들의 사망,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는 자가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사회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거주의 수단이 주로 남성들 소유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통계는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39세 아래쪽으로는 자가의 비율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 40대 이상으로 가야 30.8%.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뭐 유산 혹은 뭐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재산이 상속되는 개념인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왜 이 남녀 간의 집을 소유할 때도 지금도 많은 비율이 남성의 소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양성평등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네요. 남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잠깐 남성의 정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의 경우에만 월세가 많다. 주로 이제 1인 가구죠. 미혼인 경우에. 근데 서서히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전세가 46.4%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는 가구주가 되는 시점, 세대주가 되는 시점 보십시오. 40대부터는 거의 절반, 50대는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이 남녀 간의 불평등, 집의 소유 개념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 차별되고 있는 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시겠습니다. 이 서울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보면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2%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아우, 창피한 통계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임금을 적게 받게 되는데 이건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고의적으로 올라가서 이 많은 연봉을 받는 위치에 여성들이 아직도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이 조사 결과 고스란히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아니 결혼한 이후에는 사실은 경력 단절이 돼버리는 경우가 여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혼인 상태별 사회적 지위를 보더라도 남성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제일 아래쪽에 갈색 그래프를 보시면 53.6%에서 결혼을 한 기혼인 경우에도 54.1% 유지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더 많아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상당히 이제는 고학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 어서 오세요 하고 취업이 됐다가 결혼을 하자마자는 44.2% 거의 20% 가까이 경력이 단절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설사 기혼 여성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더라도 결혼 이전만큼의 대우를 잘 받지 못한다는 것. 저임금, 그다음에 계약직 이런 걸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성이 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 다른 나라도 다 이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라고 우리가 상당히 또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른 나라 외국의 좀 경우를 보면,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해외의 경우에는 이 OECD 35개국의 이 평균 격차를 보면 남녀 14.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6.3%, OECD 평균보다도 2배가 훨씬 넘고요. 서울은 36.8%. 왜 이럽니까? 근데 서울은 더 심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0.5%포인트 차이는 합니다만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직장이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이 성별 임금 격차가 작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벨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3.3%, 룩셈부르크 3.4%, 슬로베니아 5%. 제발 저 나라들을 좀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충격적인 자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리천장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임금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임금 격차가 더 심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이게 유리천장이 아니라 쇳덩어리 천장이라도 우리가 뚫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현안들이 눈앞에 나타날 땐 에이 남자들이 조금 더 받아야지. 이런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기득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만큼은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이 38.6%에 머물렀던 이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이게 2만 명이 총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6년 40.3% 드디어 이제 유리 천장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양성 기준 평등법을 보더라도 지금 여성들이 40% 이상의 비율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전격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서울시의 노력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그 뭉뚱그려진 통계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보면.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스몰 데이터도 봅니다. 그래요? 네. 볼까요? 자, 스몰 데이터를 보면은 여성들이 의뢰이 이섬직한 국공립 또 보육 성평등위원회는 아주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쪽 공동구 협의회는 이 위촉직 위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좀 별개로 봐야 될 거고 DMC 바로 여기입니다. DMC 기획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왠지 이건 남성들만의 전유물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 남성들이 독점하는 것 바로 이 유리천장을 깰 때 완전한 양성평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사실은 서울시가 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양성평등이란 말보다는 성평등이란 말을 쓰기로 했으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성평등이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이 있으니까요.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오늘 통계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빅맨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